이런다고 내가 나갈 것 같아? 아니야, 나랑 눈 마주쳤어. 나 힘들다. 예술고등학교에 다녔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가 국악을 하는 예술고등학교였어요. 얼과 한,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좀 서려 있거든요. 뭐.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괴담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제가 기숙사 살 때 친구가 해준 이야기인데 새벽에 비가 많이 오는 날 목이 너무 말라서 기숙사에 있는 정수기 있잖아요. 네네네. 정수기가 기숙사 복도 끝에 있었어요. 그렇죠, 되게. 네. 안경을 쓰고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그냥 방에서 자다가 눈 떠서 그냥 갔어요. 그거 다니는 길이니까. 네, 다니는 길이니까. 물을 뜨고 있는데 그 창문을 탁 치는 거예요. 괜히 이제 무섭잖아요. 무서워하죠. 네, 근데 그게 또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 또 보게 되지. 자세히 보고 싶어. 궁금하잖아요. 한참 보고 근데 싶은 이제 줄 창문이 알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하고 이렇게 눈을 이러고 봤는데 그 풀치마를 목에 건 여자가 이렇게 그렇게 흔들면서 창문을 계속 치고 있던 거예요. 흔들면서. 저희 학교는 한국 음악을 하기 때문에 한국 무용. 이거. K 미션이네요, 완전.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기절했군요. 기절을 한 거예요. 코치가 그거 기계. 보고 아하. 기절을 한 거예요. 아이고. 웃기는 걸 도와주러 온 엄마가 이거 꼭 현관에 붙여놔. 엄마가 어렵게 구한 거야. 또 시작이네. 아, 알았어. 엄마 말 들어. 아무래도 이 집 느낌이 별로여서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세요. 평소에도 미신을 꼭 챙기는 엄마는 또 당부했죠. 그렇게 이사를 끝내고 밤 12시쯤 혼자 남은 혜원 씨가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놀라서 현관문 쪽을 탁 바라봤는데 누구세요? 저기요. 저 물 한 잔만 주세요. 문 밖에서 웬 가냘픈 여자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너무 심하네. 이 밤중에 웬 여자가 갑자기 물을 달라고 한다고? 세입자가 없다고 했잖아.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혜원 씨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현관에 있는 구멍으로 밖을 확인해 보기로 하죠. 핏기라고는 하나 없는 낯빛에 움푹 들어간 시커먼 두 눈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물 좀 주세요. 근데 뭐가 됐던 일단 여자를 쫓아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겨우 붙들고 물 없어요. 하고 외치자 갑자기 문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정적. 혜원 씨는 현관 구멍으로 다시 눈을 가져갔어요. 방금 전까지 여자가 서 있던 그곳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 문 밖에서는 발자국 소리라든지 하물며 살짝 움직이는 소리조차 나지가 않았는데 그새 감쪽같이 여자가 사라진 것이었죠. 결국 그날 혜원 씨는 두려움에 떨며 밤을 꼬박 새고 말았어요. 못 자죠. 어떻게 자요.
시계바늘이 숫자 12를 가리키기 무섭게 저기요. 물 한 잔만 주세요. 반복되는 악몽 같은 상황에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있던 중 문득 혜원 씨의 머릿속에 뭔가 떠오릅니다. 2, 3날 엄마가 쥐어줬던 부적. 서랍 속에 박아두고 깜빡 잊고 있었는데 일단 지금은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잖아요. 빨리 붙여. 다음 날 혜원 씨는 부적을 꺼내서 여자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게 현관문 밖에 그렇지. 붙여놓습니다. 일단 그렇게 근데 그날부로 정말 신기하게도 그 여자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고. 귀신인가 봐. 혜원 씨는 이 부적이 효과가 있구나 하고 안심했죠. 그러고 며칠 뒤 혜원 씨는 저녁을 먹기 위해 자주 시키던 찜닭집을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요청사항에 문 앞에 두고 초인종 눌러주세요 하고 적었죠. 근데 이제 주문을 하고 보니까 집에 물도 없고 휴지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호다닥 편의점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친구한테 저녁을 먹었냐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나 찜닭 시켰지. 먹으려고. 제잘제잘 떠들면서 건물에 들어선 순간 부적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혜원 씨는 도망치듯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현관문 걸쇠까지 모조리 걸어 잠갔어요. 지금 자기를 지켜주던 부적이 없어졌잖아요. 뭔가 금방이라도 여자가 막 다시 찾아올 것만 같은 그런 기분에 무서움을 떨치기 위해서 친구한테 막 아무 말이나 뱉었죠. 그래도 다행히 친구랑 좀 수다를 이렇게 떨다 보니까 긴장도 풀리고 무서움이 조금씩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완전 웃겼던 거 알지? 그래, 그날 뒤로 더 이상 안 왔잖아. 괜히 걱정하지 말자. 그때 배달 왔나 보다. 잠시만. 눈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 두고 가는데. 근데 분명 배달 요청 사항에 문 앞에 그냥 두고 가라고 적어뒀잖아요. 혜원 씨는 한쪽 눈을 현관 구멍으로 가져왔어요. 문 앞에는 배달원이 서 있었는데 맞네. 그 뒤로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는 거예요. 배달원 뒤로? 네, 배달원 뒤로. 자세히 보니까 그 여자였죠. 저기요. 배달인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앞에 놓고 가라고 적어놨는데. 그 말에 배달원이 멈칫하더라고요. 요청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았죠. 배달원은 뒤를 돌았어요. 그냥 받는 게 나으려나 하고 고민하던 찰나 그 여자가 따라나가요. 붙었어, 거기 붙었어.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혜원 씨는 점차 확신이 들었어요. 그 여자가 배달원한테 붙어서 이 건물을 완전히 떠난 게 분명했어요.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인 혜원 씨는 마지막으로 아무도 없는 문 밖을 확인한 후 아까 분명 배달원 뒤에 붙어서 사라진 줄 알았던 여자가 얼굴을 불쑥 들이미는 거예요. 저기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달라고. 아까 물 샀잖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였어요. 저 멀리 저벅저벅 걸어오는 한 남자가 보이는데 방금 전 혜원 씨네 집 문 앞에 서 있었던 그 배달원이었죠. 물 한 잔이잖아. 물 한 잔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세주라고 생각했던 배달원은 사실 그 여자가 불러온 한 패였던 거예요. 결국 위태위태하게 휘청이던 문이 확 열어 제껴졌고 구세주 같은 경찰차 사이렌 소리. 알고 보니까 이제 끊기지 않은 휴대폰으로 상황을 듣고 있던 친구가 잘했네, 경찰에 잘했어. 신고를 한 거였어요. 와 친구 진짜 구세주. 그 두 사람은 경찰차 소리를 듣자마자 그대로 도망쳤죠. 사람이야? 아니야. 10여 분의 수색이 끝난 뒤 경찰은 골목에 숨어있던 남자와 여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경찰의 손에 날카로운 가위가 들려있는 거예요. 갑자기 웬 가위가? 하고 놀라서 바라만 보고 있는데 네가 날 무시했잖아. 뭐야? 알고 보니까 여자는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건물에 혜원 씨가 이사 오는 걸 보고 포교 활동의 목적으로 삼은 거였어요. 알려서 삼았구나. 그래서 입주 첫날부터 혜원 씨를 찾아가 본인 딴에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지만 귀신의 방문이라고 생각한 혜원 씨가 문도 계속 열어주지 않고 심지어 부적까지 붙여놓은 걸 보고 감히 자기를 잡귀 취급한다라는 생각에 화가 치솟았던 거죠. 그 이후로 집주인을 맴돌며 혜원 씨를 해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 미쳤나 봐. 그러다 혜원 씨가 편의점에 다녀오며 배달을 시켰다고 친구랑 얘기했던 것을 옆에서 주워 듣고 기회다 싶어서 같은 종교를 믿는 남자를 불러다가 배달원으로 위장을 시킨 거예요. 혜원 씨가 현관문을 열게 만들어서 그동안 자기를 무시해왔던 그 혜원 씨를 푹 가위로 찌르려고 말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의 방문으로 끔찍한 기억만 남게 된 혜원 씨의 첫 자취생활. 귀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도 귀신 보는 느낌이 있대요. 근데 갑자기 아니나 다를까 이 벽에서 TV 보고 있는데 여자애들이 이렇게 쓱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나와서 딱 갔어요. 이러고 지나갔지? 근데 여기서 살짝 눈이 딱 마주친 거야. 친구랑. 그 친구는 놀래갖고 다시 TV를 딱 본 척을 했지? 그리고 얘네들이 지나가면서 야, 웃겨 막 이러면서 지나갔는데 벽 쪽에서 다시 이렇게 쓱 나온 거야. 야, 친구야, 이리 와봐봐. 얘가 나 본 거 같은데. 근데 얘 귀신 친구는 아니야 거짓말이야. 너 우리가 어떻게 봐, 우리 귀신이잖아. 아니야, 나랑 눈 마주쳤어. 이렇게 된 거야. 형 리모컨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친구가 너무 떨리니까 리모컨으로 태어난 척하면서 이렇게 TV를 막 이렇게 돌리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너무 무서우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귀신이 그럼 잘 봐. 나 본 거 같은데 이러면서 이렇게 쓱 걸어가는 거야. 걔한테 이러고. 살금살금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나갔다 올게. 무섭어. 나도 무서워. 그래서 귀신이 계속 이렇게 가. 이러고 가. 그래서 가다가 리모컨을 툭 쳤어. 귀신이 리모컨을.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 친구 그냥 졸도한 거지. 그냥 귀신이 무섭다.
대낮, 그러니까 밤에만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고. 그건 나도 공감해. 짧게 하겠어. 거기 녹음할 쯤에 거기서 가장 많은 분들이 많이 목격했다는 그 녹음실에 새벽 2시쯤 노래를 녹음하다가 갑자기 체리나 씨가 들어가서 녹음을 시작을 할 쯤에 어리다고 사랑이 오지 않나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체리나 씨 이런 부분. 새벽 2시에 어리다고 그 부분을 막 녹음하는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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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나 씨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 갑자기 그러니까 녹음기사분들 약간 이렇게 피곤해서 한번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서 그 지하 녹음실 때 내려가고 아니 저 체리나 씨도 괜찮아서 했더니 체리나 씨가 얼굴이 상기가 돼가지고 저 진짜 못 들으셨어요? 진짜 못 들으셨어요?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 지금 녹음돼 있는 거 위에 있죠? 예. 그럼 저 올라가서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그 녹음 부스에 있는 데 와서 방금 전에 녹음한 걸 다 들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가장 많이 목격됐다는 그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노래가 체리나 씨 노래가 어리다고 부르긴 갑자기 누가 밑에서 저음으로 어리다고 사랑 왜 그래 쟤? 왜 그래? 나 진짜 왜? 우는 거야. 무서워서? 괜찮으세요? 무섭지. 진짜 무섭지. 근데 잠깐만. 그 다음 얘기. 조명 켜봐. 무서워? 진짜 어떻게 해? 야 휴지 좀 갖다 휴지 좀 갖다 줘. 제가 직접 겪은 일. 네. 본인 제가- 실화? 네. 저는 고시원에 한 1년 정도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방음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방 소리며 뭐 전화 통화하는 거 이런 게 다 들리는 상황인 거죠. 근데 옆방 사람이 너무 크게 자기 혼잣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405호였고 그 옆방이 406호인데 그냥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오늘 뭐 무슨 과장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다. 오늘 또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난 너무 힘들다. 밤에도 계속 그러고. 근데 어느 날부터 내용이 점점 좀 극단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쟤를 어떻게 하고 그냥 나도 죽을까?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요일이었는데 그 사람이 외출했다가 들어온 것 같은 그 낌새가 딱 느껴지면서 갑자기 힘들다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진짜 힘들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총무 형한테 가서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주의를 좀 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총무 형이 406호는 빈 방이야. 그래서 같이 가서 방문을 열었는데 실제로 아무도 안 사는 방. 그런데 그 책상 위에 새카맣게 볼펜으로 힘들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방에서 살았던 누군가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게 나중에 저한테 들린 거죠. 근데 너무 야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거를 집에 가져가서 차라리 노트북으로 잔압을 집에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책상이랑 이제 이런 걸 좀 사볼까 하는 찰나에 집 앞에 때마침 책상이 너무 예쁜 게 버려져 있는 거예요. 네. 벌써 좀 무서운데요? 근데 뭐 그 집으로 옮겨간 거예요. 옮겨가고 이제 중고 가구점 가서 또 예쁜 의자 또 잘 어울릴 만한 의자를 딱 하나 사서 집에 갖다 놓고 일을 했는데 그 뒤로
계속 환청이 들리고 이상한 게 보이고 심지어는 진짜로 귀신도 보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는 빙이 된 사람처럼 뭔가 막 이상한 말도 하고 욕도 하고 심지어 자해까지 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네. 점점 심해져서 네. 가족들이 무당을 모시고 온 거예요. 네. 한번 봐달라고. 무당이 집을 쓱 보시더니 할머니가 저 책상 어디서 났어? 물어보는데 이제 그 빙의 되신 따님분이 평소에는 막 빙의가 돼가지고 욕도 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던 분이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하더니 저거 원래 쓰던 거예요. 다 보셨으면 그냥 가세요. 이러시더래요. 네. 아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안 되겠다. 저거 내가 한번 가져가서 책상 한번 봐야겠다. 좀 옮겨주세요. 해가지고 아버님이 이렇게 옮겨주고 계셨나 봐요. 갑자기 어머님이 잠깐만요. 저 의자도 가져가세요.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고 봤더니 책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가져가겠다 하는 순간 어머님이 이제 따님을 살짝 봤는데 이렇게 웃고 계시더래요. 죄송해요. 웃고 계시네요. 아, 이거 알고 봤더니 이게 책상에 귀신이 쓰인 게 아니라 의자에 귀신이 씌어 있었는데 귀신이 무당을 헷갈리게 하려고 책상에다 기운을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책상에 문제가 있다 하니까 이제 속였다 이거지. 이렇게 웃고 있는 걸 어머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느끼시고 아, 의자도 가져가라고. 현관 신발장 밑에까지 똑같은 계피나무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이면 좋게 한 60개 정도인데. 그 좀 이상하잖아요. 이름이 이상하지. 아 그런데 계피는 뭐 벌레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더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야? 화장실 수납장 깊숙한 곳에서 변이 묻은 휴지 조각. 더럽게 왜 놔뒀어? 손조차 이게 잘 안 닿는 곳이어서 누가 꼭 일부러 갖다 놓은 것처럼. 일부러 놨네. 거의 그게 또 휴지도 거의 접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걸 본 건우 씨가 기분이 좀 찝찝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집이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예요. 뭐야? 동이야 이게 다 뭐야? 그 첫날 발견했던 그 계피 있잖아요. 뭉이가 그걸 그냥 다 뜯어서 물어 뜯어갖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강아지가. 그리고 이제 그날 밤 첫날 이사를 도와주겠다고 이제 성주 형이 이제 놀러 와서 집에 이제 같이 들어가는 길인데 왜 그래? 아이, 빨리 추워. 빨리 들어와. 아이, 빨리 들어와 그냥. 그렇게 형에게 끌려 집으로 들어갔던 건우 씨가 무심코 그 남자가 있는 곳을 힐끔 쳐다봤는데 건우 씨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칼로 난도질된 날갈 흉터들이 가득한 겁니다. 형, 방금 봤어? 건우야 아는 척하지 마. 그냥 모르는 척해. 아니 무슨 소리야? 방금 전화도 봤냐니까. 야, 배고프다. 라면 어딨냐? 아니 그 당황한 건우 씨의 물음에 성주 형은 그냥 배고프다면서 그냥 슬쩍 말을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건우 씨 귓가에 쿵쿵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눈을 번쩍 떴는데 검은 바지를 입은 사람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듯
남자는 그런 건우 씨를 보면서 막 웃겨 죽겠다는 듯이 온 방 안을 막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깜짝이야. 탁자를 흔드는 진동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여보세요? 야, 너 괜찮니? 나 진짜 방금 진짜 이상한 거 봤어. 어떤 남자 얼굴 막 상처 많은 남자가 다 쳐다보고 막. 야야야야. 너 혹시 그 계피나무 치웠니? 어떻게 알았어? 그 강아지가 너무 물어뜯어가지고 다 갖다 버렸는데. 그래. 사실 네가 별탈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남자 너 이사 온 첫날부터 너네 집 앞에 계속 서 있었어. 뭐야, 봤구나. 그래서 그 말을 끝으로 성주영은 계피나무가 귀신을 막아줬던 것 같다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 해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계피나무를 사온 후 집안의 문을 다 닫고 불을 붙여서 향을 피운다. 둘째, 계피향을 집안 모든 곳에 채우고 10분을 기다린다. 그리고 셋째, 10분 뒤 바깥과 연결된 창문 하나만 열고 환기를 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 다니던 성당에서 그 성수를 받아다가 곳곳에 뿌리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10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안 돼. 잠이 들어. 그 남자가 머리를 부여잡고 막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 거실 바닥을 막 미친 듯이 막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테마가. 그게 먹히나 보다. 이게 효과가 있구나. 이제 건우 씨는 이제 현관문만 열면 이 남자를 내보낼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진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런다고 내가 나갈 것 같아? 네가 감히 날 내쫓으래 그 모습에 이제 건우 씨는 기절하듯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남자는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때 이제 근데 그 정말 이상한 게 13군데 넘게 전화를 했는데 한 군데도 받질 않는 거예요. 안 받아? 심지어 문자를 남겼는데도 회신이 오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에 전화를 돌렸던 곳에서 회신이 온 겁니다. 근데 총각, 고민 들어줄게요. 꼭 들려줘요. 그 문자를 딱 보는 순간에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건가? 그래서 결국 건우 씨는 그 무당집에 찾아갑니다. 남자는 예? 남자는? 총각한테 붙어있는 그놈 말이야. 아, 얼굴이 엉망이네. 그래, 얼굴이 다 알고 있다. 근데 신기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남자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건우 씨 집이 방이 몇 개인지, 3개인지, 부모님이 안 계시는 가정사까지 모든 걸 꿰뚫고 있는 거예요.
부적을 써줄 테니까 내가 말해주는 그 방법대로 붙이고 꼭 갖고 다녀요. 그리고 이 부적은 단기로 막아주는 용도지 절대적인 게 아니야. 이게 뭔 소리야? 예? 아, 그럼 그게 또 나타날 수 있단 말씀이신가요? 그 집을 떠날 때 부적을 태워서 흘려보내야 해. 반드시 명심해. 그렇게 무당에게 받은 부적은 총 17장이었어요. 너무 많은데? 근데 정말 이 무당이 말해준 방법대로 부적을 곳곳에 붙이고 나니까 더 이상 그 남자도 보이지 않고 정말 신기했죠. 오, 다행이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이제 2년을 채운 이삿날이 됐습니다. 이제 무당이 알려준 대로 이제 부적을 처리해야 할 때가 온 거죠. 그렇죠. 그 건우 씨는 전에 비방을 알려줬던 그 성주영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네. 그 이유는 태우는 작업을 할 때 이웃집이든 경찰이든 누군가가 반드시 널 방해하려 할 거야. 누군가 방해하더라도 모든 걸 꼭 완벽하게 태우고 나가야 해. 이 얘기를 전해들은 성주형은 이거 무슨 일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막을 테니까 넌 이거 부적 태우는 거에만 집중해, 알겠지? 알겠어. 그렇게 이제 집안에 있는 그 부적들을 모두 떼어낸 건우 씨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딱 잠그고 불을 붙여갖고 부적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뭐 그렇게 순조롭게 이제 일이 풀리는 듯 했죠. 그런데 그때 형, 무슨 일 있어? 왜요? 뭐야? 오지 마! 오지 마! 형! 오지 마! 오지 마! 내 소리가! 오지 마! 형, 무슨 일이야? 형, 대답 좀 해봐! 무슨 일 있냐고!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오지 말라니까! 오지 마! 오지 마! 뭐 무슨 일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막을 테니까 넌 이거 부적 태우는 거에만 집중해, 알겠지? 정신 차려, 해, 건우야. 빨리 태워야 돼. 그렇게 한 10분 정도 흘렀을까? 소리가 싹 멈추더니 형! 형! 형, 건우야. 무슨 일이야? 건우야, 형이 다 쫓아냈어. 건우야, 형이 좀 다쳤어. 이거 잠깐만 문 좀 열어봐봐, 어? 형이 다쳤다고? 이상해. 이상해. 누군가 방해하더라도 모든 걸 꼭 완벽하게 태우고 나가야 해. 나 이거 다 태우기 전까지 나가지 말라 그랬거든? 나 이거 진짜 거의 다 태웠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아니, 건우야. 지금 형이 다 썼다니까, 건우야. 거의 다 태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야, 형이 다 썼다고. 야, 이 새끼야. 형이 다 썼대잖아. 문 좀 열어보라고. 야, 안 열어? 야, 형이 다 썼다고. 야, 이 새끼야. 야, 문 열어. 야, 내가 다 썼다니까, 지금. 문 열어. 형이 문 열으라고, 이 새끼야. 내가 너 죽여버린다. 내가 너 죽여버린다. 문 열어! 여기 다 쳤잖아! 건우야, 좀 열어보라고! 문 열어! 아무도 못 오게 막아주겠다던 성주영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막 욕설을 마구 퍼오면서 문을 막 부술듯이 막 내려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적까지 제로 만드는 순간에 재빨리 변기물을 슉 하고 내렸죠.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정말 고요해졌어요. 형. 형 괜찮아? 형. 성주영은 금방 의식을 차리긴 했어요. 근데 자신이 한 행동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 보구나.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부적을 태운 건우 씨는 이사를 잘 끝낼 수 있었고 다행히 그 후에도 그 남자를 보낼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보강동에 그 빌라가 남아있는데요. 건우 씨를 끔찍하게 괴롭혔던 그 남자, 아직도 그곳에